모든 것의 시작은 낡은 책 냄새였습니다. 지도교수의 간곡한 추천으로 찾아간 박서연 선생님의 집. 녹슨 철제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묵직한 나무 향과 쌉싸름한 잉크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가 세월과 함께 발효된 듯한 독특한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선우 학생인가요?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안쪽 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서재 입구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편안한 회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 예순을 넘었다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꼿꼿한 자세와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교수라 불렀지만 제 눈에 비친 그녀는 나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의 완성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우입니다. 어색한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사방이 벽을 가득 메운 책장이었고 그 안에는 시간이 박제된 듯한 고서들이 빼곡했습니다. 과외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레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 귀에 박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첼로의 낮은 현을 부드럽게 긋는 듯한 음색이었죠. 저는 어느새 설명의 내용보다 그녀의 목소리, 책장을 넘기는 가늘고 긴 손가락, 시선을 내리깔았을 때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는 속눈썹 같은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그녀는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에서 아주 옅은 난초 같은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은 서재의 낡은 책 냄새와 섞여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공간과 이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시간은 점점 다른 농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이론과 분석을 넘어 우리는 시의 행간에 숨겨진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시인의 절망에 대해, 또 다른 소설가의 애틋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주 가끔 자신의 과거를 비추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말이죠. 이 구절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더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어요. 떠나야 할 때를 알아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 끝에는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옅은 주름들. 그건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 수많은 문장과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서툰 생각들을 단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주었죠. 그럴 때면 우리는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나이를 잊은 두 사람의 지적인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LP를 조심스럽게 꺼내 턴테이블에 올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가느다란 목선과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살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그녀는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실체를 깨닫고 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쫓았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텍스트를 짚어주는 그녀의 손가락 끝, 무언가에 골똘히 잠겼을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에 자꾸만 시선이 가닿았습니다. 그녀도 제 시선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 역시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같은 책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등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른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우리의 어색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기도 혹은 더 아슬아슬한 다리가 놓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더 거리를 두려는 듯 했지만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그녀의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따르다 찻잔을 살짝 흘린다거나 문장을 읽다가 다음 구절을 잊어버리는 시기였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뺨이 아주 옅게 붉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은밀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일부러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가 앉아 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의 한 구절을 외워 나지막이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 내 모든 언어는 길을 잃습니다. 제가 시를 읊자 그녀는 읽던 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 시 왜 외우고 있죠? 그냥이요. 요즘 제 마음 같아서요. 그 말에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제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지만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꼼짝없이 그녀의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서재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가 그치려면 멀었나 보네요. 와인 한잔 할래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와인병 하나를 들고 와 잔에 따랐습니다. 짙은 루비색 액체가 잔을 채우자 서재의 공기는 한층 더 농밀해졌습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빗소리와 간간히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몇 잔의 와인이 들어간 후였을까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 학생을 보면 가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생각나요. 무언가를 뜨겁게 원했지만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에 애써 외면했던 그런 시절. 그녀의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나라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난 언제나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둘 만큼 용감하지 못했죠.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을 줄도 모르고. 그녀의 고백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용기를 내라는 속삭임처럼.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섞여 나오는 와인 향과 난초 향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스탠드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기의 경계선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우리가 내뱉는 숨결의 무게만으로도 터져버릴 듯 팽팽했습니다. 빗소리는 멀어졌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성과 본능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듯한 처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우 학생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오히려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마지막 1cm의 거리가 사라졌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와인처럼 달콤하면서도 쌉쌀했고 세월의 깊이를 머금은 듯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그녀의 몸이 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움직임에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20회를 살아온 저의 모든 서툰 열망과 예순, 해를 살아온 그녀의 깊은 외로움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서로의 시간을 탐하듯 한참 동안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금기의 강을 건넜다는 안도감과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서늘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과외 시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전을 읽고 시를 분석했지만 이제 그 모든 문장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암호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읽을 땐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이별을 이야기하는 소설에서는 잠시 서로의 손을 몰래 잡았습니다. 서재의 책상 밑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서연 씨는 제 앞에서는 수줍은 소녀 같았습니다. 제가 칭찬 한마디를 건네면 뺨을 불켰고 제가 주는 작은 선물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통해 잊고 있던 젊음의 감각을 되찾는 듯했고 저는 그녀를 통해 미처 몰랐던 성숙한 사랑의 깊이를 배워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과외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피해 숨어들 수 있는 우리만의 아늑한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해주는 정갈한 집밥을 먹을 때면 정말로 우리가 연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더 이상 어려운 고전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연인이었고 때로는 기댈 수 있는 존재였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안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서재의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잠시 정원에 물을 주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서재를 둘러보다가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은퇴 액자 속에는 30대쯤으로 보이는 젊은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이겠지요. 사진 속의 그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풋풋하고 생기로 가득 차고 한 남자를 향한 사랑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눈빛. 그 옆에 남자 역시 훤칠한 모습으로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속에 제가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한 남자의 아내였고 그와 함께 수십 년의 역사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 그녀의 몸짓에 배어있는 우아함. 하나하나가 모두 그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 세대의 간극이라는 막연한 단어가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에서 돌아온 그녀가 제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선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마 액자를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행복한 시간 위로 그녀의 과거라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녀는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섣불리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고 우리의 행복했던 성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결국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걸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며칠 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우 씨,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내가 살아온 시간, 내 나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버거운 짐이겠지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숨쉬고 웃고 이렇게 당신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은 온전히 당신과의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에 저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작고 여렸지만 그 안에는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대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선생님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존중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금의 선생님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재. 그녀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고 저는 그런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깁니다. 낡은 책 냄새와 그녀의 난초향이 뒤섞인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세상과 상관없이 고요하고도 충만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 방식입니다.